5월의 싱그러움을 한껏 머금은 드넓은 습지. 무성한 풀로 뒤덮인 습지 속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회색빛 도심 속에서 갈 곳 잃은 무수한 생명들을 품은 김포공항 습지. 습지 속 생물들은 견고한 먹이 사슬을 형성하며 다양한 철새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김포 습지는 굉장히 지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한 도심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건전한 그런 훌륭한 습지가, 자연 습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습지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곳에 위기가 닥쳤다. 갈대로 넘실대던 습지가 사라지고 잔디가 깔린 골프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습지 인근 대체 녹지 예정지에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심 속 생명의 땅 김포공항 습지. 지금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루 평균 400여 대의 비행기가 하늘길을 오고 가는 김포공항. 쭉 뻗은 활주로 옆 담 너머엔 수많은 생명을 품은 습지가 펼쳐져 있다.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과 부천시 오종구 고강동 일대에 걸쳐 자리한 이 습지는 그 규모만 무려 100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김포공항 습지. 이 거대한 자연 습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여기가 원래 전부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주민들이 한 1,500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확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 강제 수용을 했던 거죠. 이 수용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 이걸 묵혀놓은 바람에 논습지가 아닌 자연습지로 탈바꿈을 해버린 거죠. 정부는 1989년대부터 활주로 옆에 있던 농경지와 농가를 사들이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사람의 발길이 멈춘 지 10여 년이 지나자 휴경지엔 습지 생명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물이 풍부한 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양동윤 박사팀이 이 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질 조사를 진행했다. 이탄층은 습지가 아주 장기간 계속되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2회에 걸쳐서 큰 습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래된 거는 5,400년대 한번 형성이 됐고요. 하나는 4,500년대 습지가 형성되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탄층은 식물이 완전히 썩지 않고 진흙과 함께 습지에 쌓인 지층을 말한다. 채취된 흙에서 농경지로 매립되기 전부터 이곳이 습지였음을 알 수 있는 이탄층이 발견된 것이다. 물 저장고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그 물을 보존되어 있던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홍수가 발생할 때는 밖으로 빠져나가서 피해를 줄 물을 보관해주는,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포는 습지가 만들어줄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곳엔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 최준우 박사팀과 함께 습지 생태 모니터링에 나섰다. 작은 수서 생물들의 안식처 습지. 이제 막 부화한 올챙이와 붕어 치어를 비롯해
진흙이 있는 습지나 논에 서식하는 미꾸라지가 발견됐다. 각종 개발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든 멸종위기 야생동물 금개구리와 맹꽁이 같은 토종 양서류의 서식도 확인됐다. 수십 년 동안 여기서 개구리들이 산란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여전히 올챙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어미는 아마 지금 땅 속에 들어가서 지금 피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고 물이 더 비가 오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서류가 이제 모기 사슬 단계에서 허리 단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유류의 흔적도 찾을 수 있을까? 이거요? 네. 발자국 보이죠? 독수산물 있고 여기까지 앞발자국. 물을 먹고 다시 또 절로 가는 흔적이 있어요. 또 저 안에 아마 또 둥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라니가 또 당연히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여기서 잠을 자고 밤에 이제 먹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거죠. 고라니 똥으로 보이는 검은색 알갱이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고라니가 항상 와서 누는 화장실이에요. 네. 자기 영유아권이니까요.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배설을 하는 거죠. 나무숲에 둘러싸인 산을 접하고 있지 않아도 고라니와 족제비 같은 포유류가 이곳을 찾는다. 습지의 건강성이 다양한 생명을 품을 수 있게 한 것이다. 20여 종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그 야생조로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맹금류 있죠. 뭐 항조롱이나 새오르기나 새매 그런 애들은 넓은 그 터에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갈대와 부들이 있으면 많은 새들이 그곳에서 둥지를 짓고 몸을 피하고 또는 그 뿌리에서 같이 공생하는 많은 수소 생물들이 또는 많은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의 낙원이라 불렸던 이곳의 옛 명성이 사라지고 있다. 사시사철 관찰되던 조류들이 그 자취를 감춘 것이다. 아무래도 공사 진행 중에는 많은 덤프 트럭이라든지 공사 차량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하니까 원래 이 땅에서 번식을 하던 새들이 좀 잘 개체 수가 주는 현상이 있었고 이 지역을 잠시 떠났다가 다른 농경지로 많이 좀 그 서식지를 옮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년 넘게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곳에 공사 장비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10분의 1 크기로 습지가 줄어들고 말았다. 골프장 규모는 30만 평에 27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수도권에 이만한 습지가 없기 때문에 습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생태 견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국은 저희들이 막아내지를 못해서 습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항 활주로와 맞닿아 있어 개발 제한 구역에 항공기 소음 지역, 장애물 제한 지역이던 곳.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대규모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었을까?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녹지 시설이 필요했던 겁니다. 녹지를 만들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골프장 시설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골프장 건립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지난 2004년. 당시에도 공기업이 개발 제한 구역에 수익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공항공사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공항공사는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다.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환경 훼손을 막고 항공기 사고를 일으키는 조류 유입 차단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무엇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류 충돌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이 공항공사가 제시한 건수만큼 빈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러 가지 버드 스트라이킹이 있다고 공항공사 자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시민단체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그 대책위에서 그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그렇게 많은 버드 스트라이킹은 없었습니다. 습지위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2005년도에 진행된 사전 환경성 검토였다. 10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진행된 기간은 단 이틀. 이틀간의 조사 후 내려진 결론은 법정 보호종 없음이었다. 사전 환경성 검토서도 이제 이틀 만에 9월에 단 이틀만 조사하고 여기 뭐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가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김포공항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다 포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이후 표류하던 사업이 10여 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2014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법정 보호종을 비롯한 습지 생물의 개체수가 시민환경단체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법 자체가 이걸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런 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김포공항 습지를 지키기 위해 50여 개의 시민환경단체들이 골프장 사업 백지화를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습지 보호 대책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시행사와 공항공사를 거세게 비난했다. 서로가 보호종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요. 그걸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죠. 근데 당연히 출연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습지를 보존하는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와 시민환경단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환경부의 중재로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시행사와 공항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가 꾸려졌다. 최대한 아니라고 여기는 골프장으로 개발할 곳이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한 거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만 법 절차상 이걸 도저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한강유환경청에서 협의를 할 때 이렇게 환경단체가 개입을 해서 여기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줬고 그렇게 강제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거죠.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당초 4만 7천여 평방미터에 불과했던 원지형 보존 지역을 2배 가까이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저희가 보존 지역을 먼저 생태 조사를 했습니다. 생태 조사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뭐냐면 물이 많이 고이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보호종들이 살고 있는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 골프장을 만들어도 그 습지는 계속 유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한 5가지 측면에서의 생태적인 측면의 평가를 한 다음에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지금 보존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행사 측과 공항공사 측은 환경부의 중재와 협의체의 현안들을 잘 이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공항공사는 골프장 준공 전 대체 녹지 조성을 약속했다. 대체 녹지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을까? 하지만 대체-녹지 예정 부지엔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제작진이 찾아간 날에도 어딘가에서 싣고 온 건설 폐기물을 버리는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사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미처 불법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막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물고는 있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새로운 쓰레기들을 계속 여기에 버리면서 여기 선별해서 뭐 다른 건축 자재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곳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실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추정치일 뿐이죠. 이곳은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오다가 2015년부터 강서구청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 역시 건설 폐기물을 치우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치우는 양보다 쌓이는 양이 더 많은 상황. 과연 골프장이 준공되기 전 이곳에 대체 녹지가 들어설 수 있을까? 이거 쉬고 있잖아요, 열심히. 엄청 쳤어요, 지금. 아유, 얼마나 걸리는 예상하기에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길랑 다 쳐야지. 2년이나 될란나 몰라. 2년? 쌓여있는 폐기물을 치우는 데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체 관계자. 폐기물 처리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은 어떤 입장일까? 이제 무단 그 땅이 이제 국유지나 아니면 뭐 우리 소유의 땅이라면 뭐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땅 관리 주체는 또 한국공항공사거든요. 공항에서 우리랑 협의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냥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실제 치우는 방법이나 그거는 지금 한국공항공사 그쪽 담당하고 수시로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장의 관리 주체는 땅을 소유한 공항공사라는 것. 이곳을 대체 녹지 부지로 선택한 공항공사의 입장은 어떨까? 공항공사 측은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의 감독 아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강서구청 관계자와 공항공사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이곳에 폐기물은 계속 쌓여 썩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뭐냐면 과태료를 내면 일정 기간은 또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보다 거기를 계속 점유해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벌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죠. 과태료를 세게 먹이든지 해서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고민인 거죠.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골프장 잔디에 뿌려질 제초제로 인한 수질 오염이다. 원지형 보존 습지에 설치된 배수로. 당초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인공 연못을 거쳐 1차 정화된 후 습지로 유입되도록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부 배수로는 인공 연못을 거치지 않고 원지형 보존 습지로 바로 유입되도록 설치됐다. 저농약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환경에 민감한 습지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그 우려를 표시했지만 뭐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쨌든 여기에 뭐 비가 온다거나 뭐 약을 친다거나 했을 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할 거고요. 수질 모니터링이나 여기에 서식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130여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조상 대대로 땅에 기대 살아온 농부 김수경 씨. 그는 제초제 대신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다. 곧 모내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하다. 친환경이 쌀값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힘들지. 왜 힘들어요? 친환경이? 제초 작업해야지, 논두랑 이것도 깎아야지. 아니 이제 농약이 이제 와서 그러면 이제 친환경이 이제 취소가 되면 이제 피해야지. 친환경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이 면적을 다 우리 다 취소되면은 그 비용이 많아요, 비용. 김포공항 습지에서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그 제초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친환경 단지가 취소되면은 농약 검출되면 무조건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그 보상은 누가 해줄 거냐 이거죠. 근데 저쪽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결과는 아직 골프장이 오픈 안 된 상태니까 우리는 지금 답답함을 어서 하소연도 못하는 거죠. 골프장 잔디에 뿌려지는 제초제가 바람에 날아오거나 농수로에 유입될 경우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수 관정도 저 대구경으로 파놔갖고 농민들이 지금 물도 지금 딸기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관정도 하나 지금 폐쇄를 시켰어요, 골프장 쪽에서. 우리는 이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도 대책이 없는 상태로 골프장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농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그곳에 기대 사는 생명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골프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김포공항 습지에 조성되는 골프장은 시행사가 20년간 골프장을 운영한 뒤 한국공항공사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김포공항 습지를 살리기 위해 시민환경단체들은 20년이 걸릴지라도 복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농약을 치기 시작하면은 수질 오염도 심각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양서류가 이제 급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골프장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그게 20년이 걸릴지라도 노력을 할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김포공항 습지. 그곳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수많은 생명이 이곳으로 찾아드는 것은 사람에게도 이로운 환경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서울 도심 속 마지막 자연 습지가 사라지기 전에 이곳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